보이는 재무제표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23년도, 22, 23년도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 온 거예요. 이제 밸런스 시트를 한번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색깔이 요상하네요.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쪽은 이제 실체라고 그랬어요. 실체. 즉 처음에는 다 현금이었을 거예요. 다 이제 자본금을 받아가지고 자본금 더하기 이제 납입자본, 그 다음에 뭐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현금으로 받았을 것이고요. 단위는 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제 부채를 빌렸을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매입 채무도 있을 거고요. 오랫동안 안 갚아도 되는 거 1년 이상 그 듀데이트가 남아있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받았다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 뭐 공장도 짓고 해야 되니까 비유동 자산에 유형 자산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만들어서 팔겠죠. 재고 자산을 만든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을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매출 채권으로 넘어갔다가 매출 채권에서 다시 이제 현금으로 넘어오는 이런 순순한 효과를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RO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 상태표라는 걸 먼저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재무 상태표는 뭐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회계 시간에 한번 좀 더 깊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는 그 순간 시점에 내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누구 건지를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보시면 이쪽 차변 실체라고 그랬죠. 자산의 근거가 어디 뭐냐, 빌려온 돈이냐 투자받은 돈이냐. 자, 요걸 가지고 1년간 운영했을 때예요. 자, 기본 다음 기수까지 1년간 운영했을 때 자산의 변동 보시면 1조 3,700억 원이 죄송합니다. 1조 6,800억 원으로 무려 3,100억 원이나 늘었어요. 이 3,100억 원이 물론 부채도 늘었습니다. 지금 140억은 1,400억은 정확하게 1,350억이겠네요. 1,350억은 부채가 늘었어요. 부채가 늘었는데 나머지 증가분은 뭐냐? 나머지 증가분은 바로 우리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성장시켰다. 그게 바로 요 두 개의 차이. 이 대차대조표의 두 시점의 차이가 바로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 변동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무려 1조 2천억 원치 팔아가지고 1,600억을 남겼습니다. 요게 리턴이라고 그랬죠. 이 리턴을 남겼다. 그러면 여기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로 여기 보시는 이익잉여금에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모든 주주, 우리 지배주주 몫이 아니고 비지배주주 몫도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 150억 원 비지배주주 몫이 늘어났고 환율 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450억 원은 배당이 없었다면 그대로 증가됐을 것인데 한 100억 정도 차이는 나네요. 이렇게 넘어간다.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 이제 ROI라는 개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금이 바로 이거예요. 1조 3,723억을 투자해서 1,600억을 벌었다. 이게 바로 RO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서 이렇게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요게 ROI입니다.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자, 여기 요 숫자를 잘 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ROI가 뭐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리턴이죠. 리턴 1,600억 원. 투자금은 얼마였어요? 1,323 1조 3,723억 원. 인베스트먼트. 그러면 ROI는 이렇게 무려 12%가 됐다. 영업이익률로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업이익률은 13%인데 투자 수익률은 13.2%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ROI예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어셋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데빗, 여기가 이쿼티, 자본이에요. 아까 1조 3천억 원, 그리고 부채가 1조, 자본이 3천억이에요. 이걸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고 그랬어요? 1,600억 벌었네요. 1,60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22년 말에는 이 상태였다가 1,600억을 벌어서 23년에는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이때 약간의 부채가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1조 1,000억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들어와서 자본이 4,600억이 됐고, 그래서 자산이 무려 1조 5,600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ROI 요 이제 어셋에서 이만큼 벌었으니까 12% 벌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 ROI를 볼 때, 리턴은 이제 넷인컴이에요. 투자를 뭘로 볼 거냐? 요거는요, 지금 넷인컴은 주주 몫이에요. 그래서 이 인베스트먼트를 자산, 어셋의 전체로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아까 저 넷인컴에서는 부채와 텍스를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건 다 이분 우리 주주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코티만을 투자로 볼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투자 수익률은 주주라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I를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ROA, ROE로 나눌 수 있습니다. ROA라는 것은 이제 리턴 온 어셋인데,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자본 수익률,
요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한번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쓱 보시면 이게 재무관리랑 또 이제 우리 회사 진짜 관리랑도 계속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ROI가 투자를 전체로 본다 그러면, 투자금을 전체로 본다면 ROA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ROA는 뭐예요? 어셋에다가 넷인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넷인컴 1600, 투자금 1조 3천억. 그래서 아까 1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한번 뜯어 볼게요. 이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뜯어 볼 수도 있는데, 보시면 다시 넷인컴을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다가 매출을 넣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곱하기, 그럼 이제 수식이 같아지려면 이렇게 놓고 여기다 어셋을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놨을 때 요거 뭐예요? 이게 바로 단기 순이익률. 우리가 얼마 벌어들였냐? 아까 13%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어셋, 요게 뭐냐? 어셋분의 세일즈. 요게 자본 회전율입니다. 자산 회전율. 요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수한 기업들 보면은 1을 넘어서요. 1년 동안에 자산 회전율을 100% 이상 합니다. 보통 한 110% 되면 꽤 괜찮은 회사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 오스템에서 봤을 때는 13% 이익률이 12% ROA를 보였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한 90%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나쁘다 이러는 게 아니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오스템 괜찮은 회사인데, 이렇게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효율로 높여지는데, 이 이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순이익률을 무한정 올리는 건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20% 됐다, 그럼 우리 고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산 회전율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쪼개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방법도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잘 안 지워지네요. ROE라고 얘기했었잖아요. ROE. ROE는 뭐예요? 여기가 이퀴티 자본 대비 수익률이에요. 이게 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이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냈잖아요. 그리고 국가에 내야 되는 텍스도 다 냈잖아요. 그럼 넷인컴은 다 누구 거예요? 주주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모를 자본으로 놨을 때, 그러면 4,600억 분의 1,6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암산은 잘 못해가지고 1,600억을, 요거 이제 리턴이죠. 그 다음에 자본, 이게 4,6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투자 대비 효율이 어때요? 무려 35%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똑같이 넷인컴 넣고요. 넣어야 되죠? 이퀴티. 자, 넷인컴 아까 여기다 뭐 넣었어요? 세일즈 넣었죠? 그러면 여기도 세일즈를 넣고요. 매출이에요. 밑에 분모에다가 아까 뭐 넣었죠? 어셋 넣었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똑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도 어셋을 넣어야지, 자산을 넣어야지 해결이 돼요. 그럼 이거 뭐였어요? 당기순이익률, 요거 뭐예요? 자산 회전율. 요 부분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레버리지, 우리 맨날 레버리지 효과 했잖아요. 이게 바로 파이낸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채를 끌고 오면은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표현하는 식이 바로 이 수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예요? ROI를 배운 거예요. 왜 ROI를 배웠어요? 파트 1에서 보니까 우리가 프로핏 센터와 코스트 센터로 나누는데, 프로핏 센터는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프로핏 센터는 결국은 투자 대비 효율을 뽑을 수 있는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ROI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 중에서 ROI는 ROA와 ROE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ROA는 어셋 총 자산분의 단기 순이익인데, 요걸 조금 나눠보면 단기순이익률과 자산회전율의 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자산회전율을 높임으로써 투자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ROA였고요. ROE는 뭐예요? 거기다가 다시 파이낸셜 레버리지 팩터를 더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법도 있다. 그 투자자의 마음을 배우기 위한 것이 파트 2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